어머니 또 일어나셨어요. 응, 화장실 가려고. 누구에게나 아주 흔한 일상이죠. 어젯밤 몇 시에 잠드셨나요? 누웠는데 잠은 오지 않고 생각만 많아지고 새벽에 몇 번이나 깨고 다시 잠들지 못하셨다면 혼자가 아닙니다. 특히 50대 이후가 되면 잠이 얕아지고 자주 깨는 일이 많아지죠. 그런데 이게 단순히 나이 때문만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사실 우리가 무심코 반복하는 생활습관과 작은 행동들이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그 대부분은 오늘 밤부터라도 바꿀 수 있는 것들이죠. 숙면은 약이 아니라 습관과 환경이 만드는 것입니다. 저는 수면장애를 진료해 온 의사로서 수많은 분들이 단순한 변화만으로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좋아지는 걸 직접 보아왔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수면을 회복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법을 하나하나 짚어드릴 겁니다. 끝까지 시청하시면 왜 나는 잠을 못 자는가에 대한 해답과 당장 실천할 수 있는 생활 속 변화법을 얻게 되실 겁니다. 특히 영상 후반에는 대부분 사람들이 모르고 지나치는 중요한 방해 요인을 공개하니 절대 놓치지 마세요. 이 영상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건강한 수면을 위한 여정을 함께 해주세요. 잠이 오지 않는 가장 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스마트폰, TV 같은 전자기기 사용입니다. 우리는 잠자기 직전까지도 화면을 들여다보죠. 그런데 이 화면에서 나오는 푸른빛, 즉 블루라이트는 뇌를 자극해 아직 낮이야라는 착각을 일으킵니다. 그러면 잠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이라는 호르몬 분비가 억제되어 쉽게 잠들지 못하게 됩니다. 실제로 자기 전 스마트폰을 보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잠드는 시간이 평균 30분 이상 늦어진다는 연구도 있습니다. 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면 깊은 수면 시간도 줄어들고 자주 깨게 됩니다. 그렇다고 스마트폰을 무조건 멀리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현실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첫째, 잠들기 1시간 전엔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이 좋습니다. 충전기를 침실 밖에 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둘째, 블루라이트 차단 필름이나 야간 모드를 활용해 화면의 자극을 줄이세요. 요즘 기계엔 대부분 이 기능이 있습니다. 셋째, 자기 전 30분은 조명을 낮추고 종이책을 읽거나 조용한 음악을 듣는 게 좋습니다. 전자기기 대신 아날로그 활동이 뇌를 편안하게 해줍니다. 잠은 단순히 눈을 감는다고 오는 게 아니라 뇌가 이제 자도 된다고 느껴야 시작됩니다. 스마트폰은 그 신호를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이기 때문에 오늘부터 잠들기 전 습관을 조금만 바꿔보세요. 단 3일만 실천해도 잠드는 시간이 빨라지는 걸 느끼실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수면 방해 요인은 바로 카페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아침이나 점심 식사 후 커피 한 잔을 즐기시는데요. 이 커피 속 카페인이 우리 몸에 꽤 오래 영향을 준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습니다. 카페인은 뇌를 깨우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피로할 때 마시면 잠시 집중력이 올라가는 듯한 효과를 느끼죠. 문제는 그 효과가 오래 지속된다는 겁니다. 몸속에서 카페인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데만 6시간 이상이 걸립니다. 오후 3시에 커피를 마시면 밤 9시까지도 그 영향이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카페인을 분해하는 속도도 느려지기 때문에 중장년층은 더 오래 영향을 받습니다. 카페인은 커피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녹차, 홍차, 초콜릿, 에너지 음료, 심지어 일부 감기약에도 들어있습니다. 무카페인이라 적힌 음료도 소량의 카페인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수면을 위해선 몇 가지 습관을 들이는 것이 좋습니다. 첫째, 오후 2시 이후엔 카페인이 든 음료나 음식은 피하세요. 둘째, 따뜻한 보리차나 둥글레차, 캐모마일 같은 무카페인 차로 대체해보세요. 셋째, 카페인이 들어있는 간식이나 약도 성분표를 잘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혹시 나는 커피 마셔도 잘 자요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깊은 잠을 덜 자고 있거나 자주 깨는 일이 생기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부터 커피 시간만 조금 앞당겨도 수면의 질이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낮잠은 피로를 풀어주는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지만 잘못 자면 오히려 밤잠을 방해하게 됩니다. 우리 몸은 생체시계라는 리듬에 따라 움직입니다. 일정한 주기 안에서 활동과 휴식을 반복해야 뇌가 편안해지고 자연스럽게 잠에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낮잠을 너무 늦게 자거나 너무 오래 자면 뇌는 이미 한 번 잠을 잤잖아 하고 착각해 밤에 멜라토닌 분비를 줄이게 됩니다. 특히 오후 4시 이후에 자는 낮잠은 수면 리듬을 무너뜨리기 쉽습니다. 또 30분 이상 깊게 자면 오히려 머리가 무겁고 밤에 잠드는 시간이 늦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낮잠을 잘 활용하려면 몇 가지 기준이 필요합니다. 첫째, 낮잠은 오후 2시 이전에만 자는 게 좋습니다. 둘째, 15분에서 20분 정도의 짧은 파워 낮잠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셋째, 침대보다는 소파나 의자에서 가볍게 눈을 붙이는 정도로 제한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기상시간과 취침시간을 매일 일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같은 시간에 일어나고 같은 시간에 잠자리에 드는 것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키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입니다. 잠은 예측 가능한 리듬을 만들어줄 때 가장 잘 찾아옵니다. 밤에 잠이 오지 않아 힘드시다면 오늘부터 낮잠 시간을 점검해보세요.
그 변화 하나로 밤이 훨씬 달라질 수 있습니다. 잠이 안 오는 또 하나의 큰 이유는 수면 환경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 몸은 빛, 소리, 온도, 침구 상태에 매우 민감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런 환경 변화에 더 예민해지죠. 먼저 빛을 살펴보면 전자시계의 작은 불빛이나 창문, 틈 사이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도 수면 호르몬 분비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눈을 감아도 빛은 피부와 눈꺼풀을 통해 감지되기 때문입니다. 조명이 너무 밝거나 TV가 켜진 채로 잠드는 것도 뇌를 각성시켜 숙면을 어렵게 만듭니다. 소음도 문제입니다. 냉장고 소리, 시계 소리, 이웃집 생활 소음 등은 낮에는 괜찮지만 밤에는 훨씬 크게 느껴집니다. 특히 반복되는 소리는 뇌가 각성 상태를 유지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온도도 중요합니다. 잠들기 위해선 체온이 살짝 내려가는 게 필요한데 방이 너무 덥거나 춥거나 이불이 두꺼우면 오히려 잠이 방해받습니다. 이상적인 수면 온도는 18도에서 20도 사이 조금 서늘한 느낌이 가장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침대와 베개도 점검해보세요. 너무 딱딱하거나 너무 푹신한 매트리스는 허리와 목에 부담을 줘서 자는 동안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잠들기 어렵거나 자주 깨는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침실은 오직 잠을 자기 위한 공간으로 인식되어야 합니다. 침대에서 TV를 보거나 스마트폰을 보거나 음식을 먹는 습관은 뇌를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오늘 밤부터 침실을 조용하고 어두운 휴식만을 위한 공간으로 바꿔보세요. 그 변화만으로도 깊은 잠에 훨씬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오는 날, 가만히 누워있어도 머릿속이 바쁘게 돌아가며 걱정이 멈추지 않는 경험 많으시죠? 이런 생각의 각성은 수면을 방해하는 가장 큰 요인 중 하나입니다. 특히 조용한 밤이 되면 낮 동안 미뤄뒀던 걱정이 떠오르고 이 생각이 꼬리를 물다 보면 몸은 쉬고 싶어도 뇌는 계속 깨어있게 됩니다. 이럴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생각을 끊으려 애쓰기보다는 생각을 흘려보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첫째, 호흡에 집중해보세요. 코로 천천히 숨을 들이마시고 입으로 길게 내쉬는 4에서 6초 호흡을 반복하면 뇌가 진정됩니다. 심장 박동이 느려지고 자율신경이 안정되면서 잠들 준비가 시작됩니다. 둘째, 생각을 종이에 써보는 것도 좋습니다. 잠들기 전 간단히 하루를 정리하거나 내일 할 일을 적어두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던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뇌는 이건 기록했으니 이제 잊어도 되라고 인식하게 되죠. 셋째, 잔잔한 명상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빗소리, 파도소리, 숲속 바람소리 같은 반복적인 소리는 뇌를 편안하게 해주고 불필요한 생각을 줄여줍니다. 이런 방법들은 한두 번으로 바로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뇌는 이 과정을 잠들기 위한 준비로 인식하게 되고 점점 더 쉽게 깊은 잠에 들어가게 됩니다. 오늘부터는 잠자리에 들기 전 뇌에게 이제 쉴 시간이라는 신호를 보내주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습관이 쌓이면 여러분의 밤이 훨씬 편안해질 수 있습니다. 수면을 방해하는 또 하나의 요소는 바로 운동 습관입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분명 수면에 도움이 되지만 그 시기와 강도에 따라 오히려 잠을 방해할 수도 있습니다. 운동을 하면 체온이 상승하고 아드레날린 같은 각성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잠자리에 들면 뇌는 여전히 깨어 있으려 하기 때문에 잠들기 어려워지죠. 특히 격렬한 운동은 수면 2-3시간 전엔 마치시는 게 좋습니다. 반대로 낮 시간대에 적당한 운동은 멜라토닌 분비를 촉진하고 스트레스를 줄이며 수면의 질을 높여줍니다. 규칙적인 활동이 생체 리듬을 안정시켜 몸이 자연스럽게 밤엔 쉬는 시간이라고 인식하게 만드는 것이죠. 수면에 도움되는 운동은 많습니다. 걷기, 가벼운 자전거 타기, 스트레칭 같은 유산소 운동은 부담 없이 실천할 수 있고 요가나 태극권처럼 호흡과 움직임을 함께하는 운동도 뇌를 안정시키는 데 큰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운동 자체보다도 운동을 언제, 어떻게 하느냐입니다. 오전이나 오후에 햇볕을 쬐며 걷는 것은 생체 리듬을 바로잡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잠들기 전에는 격렬한 운동보다는 가벼운 스트레칭으로 몸을 이완시키는 게 좋습니다. 매일 비슷한 시간에 운동하면 뇌가 그 패턴에 익숙해지며 수면 유도 리듬도 함께 정착됩니다. 오늘부터 운동을 계획하신다면 무리하지 마시고 하루 20분이라도 가볍게 몸을 움직이는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그것이 숙면으로 가는 가장 자연스러운 길이 될 수 있습니다. 잠을 방해하는 또 다른 요인은 바로 식습관입니다. 특히 잠들기 직전의 야식, 과식, 그리고 늦은 시간에 수분 섭취는 생각보다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밤늦게 먹는 음식은 위장을 계속 일하게 만들어 몸을 흥분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특히 기름지고 자극적인 음식은 속쓰림이나 더부룩함을 유발하고 이는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만들죠. 또 소화가 끝나지 않은 상태로 눕게 되면 역류 증상이 생기기 쉬워 자다 깨어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저녁 8시 이후에 과도한 수분 섭취도 수면을 방해합니다. 밤새 소변이 마려워 자주 깬다면 수면 사이클이 끊기면서 깊은 수면 단계에 들어가지 못하게 됩니다. 이는 다음날 아침까지 피로감을 이어지게 하죠. 그래서 몇 가지 간단한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녁 식사는 잠들기 3시간 전, 즉 오후 7시 이전에
마치는 것이 좋습니다. 밤 8시 이후에는 물도 포함해 수분 섭취를 최소화해보세요. 출출할 땐 바나나나 따뜻한 우유처럼 소화에 부담이 없고 수면을 도와주는 음식을 소량 섭취하세요.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마시면 잠이 오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수면이 얕아지고 자주 깨게 만듭니다. 특히 중장년층은 알코올 대사 능력이 떨어져 숙면에 더 큰 영향을 받습니다. 하루 마지막 한 끼와 한 잔이 우리의 밤을 좌우합니다. 오늘부터 저녁 식사 시간과 수분 섭취를 조절해보세요. 아주 작은 변화지만 그 효과는 생각보다 훨씬 클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생활 습관을 바꿨는데도 여전히 숙면이 어렵다면 이제는 수면 장애를 의심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단순한 불면이 아니라 몸 안에서 발생하는 의학적인 문제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수면 무호흡증입니다. 이는 자는 동안 호흡이 수초간 멈췄다가 다시 시작되는 증상인데 본인은 자각하지 못해도 가족이 숨이 멎는 것 같았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경우 뇌는 반복적으로 각성 상태가 되어 깊은 잠에 들지 못하게 됩니다. 또 다른 흔한 문제는 불면증입니다. 단순히 잠이 안 오는 것을 넘어서 잠드는 데 30분 이상 걸리거나 자주 깨거나 새벽에 일찍 깨어 다시 잠들지 못하는 경우입니다. 이런 상태가 한 달 이상 지속된다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하지 불안증후군도 수면을 방해하는 질환 중 하나입니다. 다리가 불편하거나 저릿한 느낌 때문에 움직이지 않고는 견딜 수 없어지는 증상인데 밤마다 다리에서 오는 이 불편함이 수면을 방해합니다. 이 외에도 우울증, 갱년기 증상 등 심리적 변화도 수면에 큰 영향을 줍니다. 기분이 가라앉고 불안이 많아질수록 숙면은 더욱 어려워지죠. 만약 아래 항목 중 2가지 이상 해당된다면 병원의 상담을 고려해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고 나도 피곤하거나 개운하지 않다. 밤에 2-3번 이상 자주 깬다. 가족이 콧골이나 숨머짐을 지적한 적이 있다. 새벽에 일어나 다시 잠들지 못한다. 낮 동안 심한 졸음이 있다. 병원에서는 수면다운 검사라는 방법으로 수면 중 뇌파, 호흡, 움직임을 분석하여 원인을 정확히 파악합니다. 검사도 어렵지 않고 치료 가능성도 높습니다. 잠을 못 자는 걸 나이 탓으로만 넘기지 마세요.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몸이 보내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조기 진단과 관리로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잠을 방해하는 8가지 요인과 그것을 극복하는 실천 방법을 함께 살펴봤습니다. 전자기기, 카페인, 낮잠, 수면 환경, 스트레스, 운동시간, 식습관, 그리고 수면장애까지. 이 중 하나만 바꿔도 수면의 질은 분명 달라질 수 있습니다. 먼저 실천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보세요. 잠들기 전 스마트폰을 손에서 내려놓는 것. 오후 2시 이후 커피 대신 따뜻한 보리차를 마시는 것. 낮잠은 20분 이내로 줄이고 수면 전에는 조명을 줄여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 운동은 저녁보다는 낮에 가볍게, 저녁 식사는 일찍, 수분은 밤 8시 전에 마무리. 그리고 여전히 잠이 어렵다면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것도 하나의 용기입니다. 수면은 하루를 회복시키는 가장 자연스러운 치료입니다. 이걸 놓치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나 운동도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셨으면 합니다. 처음에는 작고 사소해 보여도 매일 반복하면 결국 그 습관이 여러분의 밤을 바꾸고 삶을 바꿔줄 것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 중에는 나는 오랫동안 잠을 잘 못 자서 이제 포기해야 하나 하는 분도 계실지 모릅니다. 그런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라도 충분히 바꿀 수 있고 다시 잘 잘 수 있습니다. 실제로 많은 분들이 이 방법들을 실천해 효과를 보셨고 여러분도 분명히 그렇게 되실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또 잠 못 이루는 가족이나 친구에게도 꼭 공유해주세요. 혼자만의 숙면보다 함께하는 편안한 밤이 훨씬 더 큰 행복이니까요. 오늘 밤, 어제보다 더 편안한 잠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